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윤석열 길 건넨 트럼프 결국 탄핵되는가? 영어권 호주 캐나다도 반 트럼프,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독재를 아주 꿈꾸고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저놈하고 시진핑이 아주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완전히 독재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저 바이든이가 경제 독재를 통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를 했다면, 이 트럼프가 지금 완전 관세를 무기화시키는 거죠. 바이든이 달러를 무기화시켰다면, 이 지금 트럼프는 관세, 그러니까 무역을 무기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 경제교수들, 그리고 정치인들, 트럼프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중국의 시진핑이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은 하되 우리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각종 나라들과 다자 무역, 다자 외교를 추진하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미국에게 끌려다니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갖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삼성, LG, SK, 바이오생명과 대한항공 다 미국에 와서 공장 만들어라. 미국에서 생산 소비 투자 늘리고 고용 늘리고 미국의 성장을 위해서 움직여라. 노비국가가 되는 겁니다. 노비국가. 이거 비판 못하고 계속 성종이 흔들고, 저 허경영이 트럼프하고 사진 찍었네, 본인이 우주 만물 창조신이라고 떠들면서 무슨 트럼프하고 사진 찍은 게 대수입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그구들 왜 성조기를 흔들고 트럼프를 외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트럼프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저 통일교 유관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한 동영상 강연 몇십 분 하고 나서 몇십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트럼프도 결국 탄핵의 길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이,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일본의 극우들 반드시 망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는 이제는 우리가 인간 존중,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함께 사는 길 이쪽으로 나가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니네들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노비국이다, 노예국이다, 천민국이다,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은 누가 트럼프를 따르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경영처럼 비상권한 꺼내든 트럼프, 법원은 위법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죠. 정말 결국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오랜만에 은퇴하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을 비판한 거죠. 무역이 무기돼서는 안 된다. 트럼프 관세 작심 비판을 하죠. 이런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엔 트럼프 비판하지 못해요. 지금 정치꾼들이나 경제 이 관련자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지금 트럼프 탄핵하라, 이주민 전현직 공무원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미국 메이데이, 그리고 트럼프 성토장된 노동절 집회, 독재자 탄핵해야 요구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아 반 트럼프 시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독재는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계엄처럼 비상 권한을 꺼내든 트럼프, 결국에는 법원이 위법 위헌이다. 결국엔 어디로 가겠어요? 머스크도 손을 들었죠. 그래서 이 머스크가 계속 트럼프하고 독재를 꿈꿨는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탁 격려하는 완전히 나치식 격려죠. 그런 걸 하면서 미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그리고 극우를 부추겼는데,
이 머스크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정보효율부의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못 버티는 거죠. 아무리 내가 우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는 엘리트야, 나는 우월해,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들이 나를 다 따라와야 돼, 이런 글로벌리스트적, 그러니까 세계 지배주의자적 사고를 갖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딥스테이트라 그러죠. 그리고 이 독재자들에 의해서 아주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흐름을 잘 판단하고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 이 총선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호주 집권당이 승리했다. 캐나다 이어서 반 트럼프 반사 이익. 결국에는 캐나다도 반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호주도 그렇죠. 호주. 그리고 캐나다도 반 트럼프 자유당 과반 의석 확률 74%다. 결국에는 캐나다랑 이 지금 호주 완전히 뭐 미국의 우익 중에 우익 아닙니까? 미국의 아주 동맹 중에 동맹 아니에요? 영어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트럼프가 우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윤석열, 추경호, 그리고 한국은행 이창용이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미국이 전개할 때 한마디 찍소리도 한마디 못하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아주 좀 치밀하게 대처를 했죠. 대책을 세워가면서. 근데 한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 올려버렸어요. 서민들 다 죽음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피해자들, 급격한 피해자, 급격한 금리 인상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자들이 어떤 공작을 벌인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공작이었는가, 부자들을 더 부자 만들기 위한 공작이었는가, 대한민국을 완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양극화 공작을 벌인 것인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트럼프가 이 카톨릭을 모욕했다, 네, 교황 옷을 입고 트럼프 합성 사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존중이 없는 거예요. 존중이. 이 자는 완전히 좀 반사회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이 에고, 그러니까 자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 흐름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 결국에는 무조건 트럼프 만세 찬양이나 부르고, 저 허경영이나 저 그분들처럼 아주 뭐 트럼프가 무슨 세계 영웅인 것처럼 떠받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대한민국만 탈탈 털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이든 때 완전히 달러의 세계 점유율이라든지 달러의 이 가치, 이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달러 패권,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화폐 패권을 유지하고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달러가 굉장히 큰 무기죠.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무기 장사, 그러니까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미국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무기 팔아가지고 미국만 돈 벌었다, 유럽에서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빼먹고 이제 결국에는 푸틴하고 손잡고 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노리는 그런 트럼프의 행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과연 일본과 미국이 결국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처럼 미국은 필리핀, 그리고 일본은 조선, 그리고 일본과 영국은 또 다른 나라, 그리고 일본은 조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을 때 외부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대만 입장에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 경쟁국, 저 대한민국 붕괴하고 있구나, 잘 됐어, 저 윤석열이가 아주 끝까지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김건희 저 비리 의혹이 막 터지고 있는데 국힘은 계속 저
윤석열, 김건희만 방어하고 김문수가 나오고 한덕수가 나오고 제2의 윤석열이가 막 등장하고 있구나.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멸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 달 후에도 똑같아. 한 달 후에 한덕수가 대통령 돼도 탄핵, 그리고 김문수가 대통령 돼도 탄핵,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계속 탄핵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은 붕괴되겠구나. 이때 빨리 대한민국 우리가 집어삼키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김건희를 빨리 구속하고 국힘을 해산하고 뿐만 아니라 저 내란 세력들을 완전 청산하고, 그리고 야5당은 당장 모여서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게 뭐냐, 대법관 위에 있는 게 뭐냐, 국회, 대통령 위에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요것을 내놔야 돼. 요걸 내놔야 돼. 요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요게 뭐야? 요게 국민투표. 국민투표밖에 없다. 국민투표만이 헌법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투표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된다? 국민. 그런데 국민투표 결정권을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200명만 갖고 있다. 이건 권력자의 나라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런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잖아. 대한민국에 정인태 외에는 없잖아요. 왜? 정인태는 사심이 없으니까. 오직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심이 있으면은 야 나도 대통령 돼가지고, 아니 나도 그냥 지방의원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내 이권이나 챙기고 내 배나 챙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심이 없으니까 최고 권력이 국민투표다. 그 최고 권력에 대한 결정권, 그것을 누가 가져야 된다? 국민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국민투표 결정권을 대통령, 국회의원 200명, 그리고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것만 깨달으면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깨닫는데 단 0.001초 걸린다. 1000분의 1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가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목에서 피가 나옵니다.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밤에 잠을 못 자요. 자면 목에 뱉어보면 피가 나와요. 저는 제가 피를 토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발 깨달아라. 한 달 후를 생각해봐라. 3달 후를 생각해봐라.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위에 있는 거,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거, 대법관 위에 있는 거, 국회 위에 있는 게 뭐냐? 이걸 고민해야 돼. 뭐다? 국민투표. 근데 국민투표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200명.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투표 결정권을 갖자. 그래서 국민투표 결정권을 대통령, 국회의원 200명, 국민 100만 명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래서 지방의원 3,860명 이자들 월급 주면서 우리 국민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세금 계속 내고 있어. 뭐 그냥 부가가치세 내라, 뭐 재산세 내라, 자동차세 내라, 그리고 종합소득세 내라, 뭐 소비세 내라 해가지고 계속 국민들 세금 다 빨아먹습니다. 그거 다 누가 가져가? 쓸데없는 저 지방의원 3,860명, 보좌진, 국회의원 보좌진 2,700명,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미친 나라 아닙니까 이거? 왜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그 정당 보조금 약 1년에 약 500억, 선거 있을 때마다 또 선거 보조금 약 500억, 거기다가 선거 보전금 해가지고 이 돈까지 하면 거의 1조에 1조. 이 돈을 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저 기득권들, 저 부패한 특권층들한테 밀어주고 있는 거야. 특할비, 업무 추진비, 그냥 뭐 증명서도 없이 그냥 막 쌈짓돈으로 써버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냥 윤석열 만세, 이재명 만세, 뭐 한덕수 만세, 뭐 그냥 김건희 콧구멍이 아름다워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힌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제는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서 반드시 저 지방의원을 없애버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이 80명으로 줄여버리고 국민투표로 활성화한다. 대안이다. 그거 대안이다. 그리고 2,700명 보좌진 저 월급 주다가 우리가 다 허리 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진도 2명 이하로, 한 사람의 2명 이하로 줄이고, 무슨 놈의 4급이야. 4급이면 경찰서장 급이에요. 그래서 4급이 아니라 8급 9급으로 내려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은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당장 국민투표에 붙여서 지방의원 3,860명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세요. 대통령 위에, 국회 위에, 헌법재판소 위에, 그리고 대법원 위에 뭐가 있다? 국민투표. 그러면 국민투표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200명, 그리고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근데 국민은 빠졌어. 왜? 국민은 세금 내는 노비니까, 세금 내는 노예니까, 세금 내는 천민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은 빠져있는 거야. 국민은 무조건 1번하고 2번만 찍어야 돼. 1번, 2번만 찍어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찍을 권한이 없어. 모든 언론방송이 그냥 한쪽은 우파, 한쪽은 좌파 해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그쪽으로만 인도하는 거야. 1번, 2번으로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막 경제가 붕괴되고 100만 폐업 시대가 막 열리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죽겠어. 10만 원도 못 벌어 막. 응? 그래가지고 막 자살해야 할 그런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누구 하나 국민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에 피를 토하면서 길거리 걸으면서 계속 방송하죠. 12월 3일부터 그 추운 겨울에 저처럼 추위 많이 타는 사람 발 저는 다 쫙쫙 갈라집니다. 그냥 그래갖고 잠을 못 자요. 그런 사람이 왜 길거리 나가서 그 먼지를 마셔가지고 목에 그냥 막 그 가래가 그냥 막 들끓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방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왜 했냐.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 대한민국 살리는 거 0.001초 1000분의 1초면 된다. 뭐다?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지면 된다. 이 말을 이해 못해 우리 국민들이. 기가 막혀요. 아니 국민투표 결정권을 어떻게 국민이 갖습니까? 우리 같은 천민들이 국민투표 결정권은 저 대통령하고 200명의 저 위대한 나으리들이 가져야지 왜 우리가 갖습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과거에 감히 여자들이 무슨 투표를 합니까? 감히 흑인들이 무슨 투표를 합니까? 감히 천민들이 상민들이 무슨 투표를 합니까? 양반님들이나 투표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깨우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깨워야 된다. 한 명이라도 깨워야 된다. 한 명이라도 깨워야 된다. 이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